제가 4개월 동안 어떤 일을 했었는지 공항 면세점에서 크라운 호텔에 있는 바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영어를 중상 정도 한다, 네이티브처럼 말을 막 빨리 절대 아니고요. 페이슬립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최근 4주 동안 일을 하면서 벌어낸 총 수입은 뭔가 한국보다 일을 덜해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1이라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12월 31일인데요. 오늘부로 제가 여기서 딱 4개월째 생활을 한 날이에요. 생각해보면 진짜 눈물 콧물 쏙쏙 빼면서 잡구하러 다녔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여기에서 일을 하고 자리를 잡은 지 이렇게 4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는 게 새삼 좀 뿌듯하고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 기간이 누군가한테는 짧은 기간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동안 여기서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느끼고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잡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를 워홀을 오려고 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지금까지 했던 잡 경험 그리고 실제로 어느 정도 수익을 벌고 있고 페이슬립은 어떤지까지 한번 오늘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워홀 수입에 대한 현실적인 팁까지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하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4개월 동안 어떤 일을 했었는지 저의 일경험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2곳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항 면세점에서 근무를 했고 지금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상품을 파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리테일 직종에 속하고요. 이 면세점에서 하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캐셔 업무를 합니다. 쉽게 그냥 설명을 하면 면세점에 방문하시는 손님들이 구매하는 물건을 계산을 하는 아주 간단하고 쉬워 보이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면세점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제가 따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국가별 얼라원스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향수나 술이나 담배 종류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반입이 가능한 허용량이 달라요. 근데 이거를 손님들이 보통은 다 외우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그 허용량을 초과해서 구매할 경우에는 이거 허용량 초과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아니면 반대로 좀 꽉 맞게 사고 싶은데 나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어?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도 그 얼라원스에 대한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또 2번째로는 환승하는 경우에는 액체류에 대해서 별도 포장을 해야 돼요. 물론 이것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엄청나게 많은 규정이 있지만 A라는 나라에서 B라는 나라로 갈 때 그 사이에 경유지가 하나 있는데 그 경유지에서 공항 밖을 나가지 않는다면 따로 별도로 액체 관련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계속 손님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만 가끔 영어로 소통이 안 되시는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열심히 설명을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혹시나 잘못해서 만약에 그냥 팔았다가 그게 환승지에서 압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면세점에서 캐셔로 일하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째로는 재고 정리 업무를 합니다. 면세점이라는 공간의 특성상 재고의 입출고가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진짜 심지어 한 번은 무슨 프로모션을 한다고 가격을 엄청 싸게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입고한 지 3시간 만에 그냥 다 나갔어. 그 정도로 진짜 들어오는 손님이 계속 꾸준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제품이 들어오고 나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매대가 비어 있으면은 여기에 뭔가 물건이 없어 보이잖아요. 또 특히나 이 멜번 롯데 면세점이 이 매대 비어 있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매대에 물건이 꽉꽉꽉 찰 수 있게 예의주시하면서 바로바로 빈 곳을 채워 넣어야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는 프로모팅 업무인데요. 이 프로모팅 업무 같은 경우에는 주로 화장품이나 주류 섹션에서 일을 할 때 하게 되는 업무예요. 아무래도 화장품이나 주류 같은 경우에는 그 제품에 대한 정보를 여쭤보시거나 그러니까 추천을 받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면세점에서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뭐가 좋지? 뭐 사야 되지? 하는 그런 분들을 딱 포착해서 그분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제품 추천도 드리고 프로모션도 안내 드리고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영업과 비슷한 느낌? 근데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하지는 않고 그 근무하는 시간 중에서 손님이 특히 몰리는 1~2시간 정도만 시간을 빼서 프로모팅 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2번째 일자리는 크라운 호텔에 있는 바인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호스피탈리티 직종이에요. 왜냐면 바니까요. 여기서 하는 업무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웨이터 업무를 합니다. 여기가 바긴 한데 약간 레스토랑에 조금 더 가까운 바여가지고 식사를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웨이터 업무를 하는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한국에서 레스토랑 알바할 때랑 다르다고
느꼈던 부분은 섹션 웨이터라는 걸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레스토랑 전체 좌석 중에 A, B, C, D 이런 식으로 구역이 나뉘어져 있으면 그 섹션을 담당하는 웨이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섹션에 있는 모든 테이블은 손님이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응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게 장점은 신경을 모두 쓰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온전히 제 책임이 된다는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 어텐던트 업무를 했는데요. 이거는 웨이터 업무에 약간 부가적으로 좀 간단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주류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진토닉이나 제콕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제조를 하는지 그런 방법들을 간단하게 처음에 알려주셔서 바로바로 그 바텐더 분들의 손을 거치지 않고 웨이팅 스태프들이 직접 만들어서 음료를 서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두 가지 장소에서 근무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주에 평균적으로 얼마나 일하고 그리고 어떤 고용 형태로 일을 했는가. 저는 이 두 곳 모두 캐주얼로 일을 했습니다. 그 말인 즉슨 당연히 베이스 레이트가 파트타임보다는 높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곳이 모두 캐주얼이었지만 저한테 면세점이 메인 잡이고 크라운이 서브 잡이었는데요. 그 이유는 면세점에서 주는 시프트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에요. 캐주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에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 6일까지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루당 근무 시간도 뭐 2-3시간, 4시간 이렇게 짧게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미니멈 5시간, 맥시멈 8시간 반까지 받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꽤나 많이 보장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캐주얼이지만 시프트를 많이 받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특수성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크라운은 캐주얼인데 또 특이하게 고정 시프트예요. 그래서 주마다 로스터가 나오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딱 금, 토 5시간씩 근무를 했고요. 살짝 15분, 30분 이렇게 추가 근무를 한 적도 있긴 했는데 이것까지 다 꼼꼼하게 챙겨받아서 보통 10시간에서 10시간 반 정도 내외로 주에 시프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곳에서 일하는 것의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장점, 캐주얼이기 때문에 베이스 레이트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둘 다 규모가 큰 회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뭔가 돈 떼어먹힐 그런 불안감이라던가 페이가 밀릴 거라는 불안감이라던가 그런 거는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체계화가 잘 돼 있는 느낌이에요. 아무래도 직원의 규모가 많고 업무 프로세스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수인계를 하는 방식이나 그 교육을 시키는 방식이 굉장히 체계화가 되어 있고 물론 일이 많지만 빠른 시간 안에 배우고 적응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단점을 얘기해보자면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넓고 얕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홀 와서 좀 딥하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뭐 시간 날 때 같이 행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사귀길 원했어요. 그러나 이제 인원이 너무 많은 곳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까워질 시간도 사실상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그냥 하루에 몇 번 마주칠까 말까 한 정도인 경우가 꽤나 많기 때문에 일자리를 통해서 친구를 사귄다던가 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어렵지 않나. 물론 케바케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게 단점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두 곳 다 약간 보안에 민감한 특성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진짜 사소한데 물을 못 가지고 간다거나 커피를 못 가지고 간다거나 아니면 밥을 다 사 먹어야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출근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맨날 출근을 하다 보니까 지출적으로도 좀 크게 다가왔고 좀 짐을 많이 챙겨 다녀야 해서 조금 그게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단점은 아니고 그냥 이 두 직업이 공통적으로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단정한 용모를 원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정하게 옷차림과 메이크업을 하고 가야 되고요. 절대 후리하게 이렇게 동네 집 앞 마실 나가듯이 나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저는 그 준비 시간이 항상 출근 전에 들었기 때문에 그때 스트레스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영어를 중상 이상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영어를 중상 정도 한다는 당연히 현지인처럼 네이티브처럼 말을 막 빨리 플루언트하게 그냥 와 하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뭐 문법적으로 100% 완벽하지 않고 단어가 뭔가 어색하고 할지라도 의사 전달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너한테 뭘 부탁하고 싶은 건지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싶은 건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을 여러 명이서 함께 하다 보면은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일이 생겨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나를 답답해하지 않고 내 말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구사는 가능한가 이거를 이 두 곳에서 모두 보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제 대망의 페이슬립 공개를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거를 모아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서 얼마나 나올지 사실 잘 모르겠긴 한데,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남들보다 막 2배, 3배 벌고 4배 벌고 이렇게 막 많이 벌고 이건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냥 딱 남들 버는 만큼 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참고를 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첫 번째 페이슬립만 조금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 그 뒤부터는 주별로 얼마나 받았는지 정리를 해서 가장 최근 한 달, 4주 동안 얼마나 수령을 했는지 한번 그걸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11월 4주차입니다. 면세점을 먼저 한번 볼게요. 근무 시간은 총 24.5시간이었고 그중에 3일은 평일이었고 하루는 일요일이었네요.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에는 기본 시급이 32불 정도였고 일요일은 44.9불입니다. 역시 일요일에 일하는 게 이득이야. 그리고 또 여기 뭔지는 모르겠는데 3시간만큼은 또 44.9불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이후에 페이슬립에도 이게 있는데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총 893불인데 세금이 이 중에 134불만큼 있어서 세금 공제 후에 넷페이로 받은 거는 759.11달러. 그리고 두 번째 11월 4주차 크라운에서 받은 돈은 근무 시간은 총 10.25시간이었고 시급은 35.38로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로스페이가 362.655, 세금이 54불이어서 넷페이가 308.65달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1월 4주차에는 실수령액이 1067.76달러 였네요. 그리고 12월 1주차 한번 볼게요. 면세점에서는 근무 시간이 25.5시간이었어요. 근데 4일 출근했는데 3일은 평일이었고 하루는 일요일이었고요. 시급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그로스페이가 912불, 세금이 137불 떼어서 넷페이로 775.34불 이렇게 받았어요. 그리고 호텔은 지난주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로스페이가 362.65불, 세금이 54불, 넷페이가 308.65불.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12월 1주차에는 실수령액이 1083.99달러입니다. 좀 비슷하죠? 아까랑? 그리고 12월 2주차 한번 볼게요. 12월 2주차는 제가 면세점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일했던 주였어요. 사실 이때 시프트가 더 있었는데 진짜 이거는 안 되겠다. 나 진짜 죽겠다 싶어서 하루 콜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고 나머지 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근무 시간이 34.5시간이었는데요. 5일 출근했었고 4일이 평일이었고 하루가 일요일이었습니다. 시급은 아까랑 동일하고요. 그로스페이가 1221불, 세금이 183불 떼어서 넷페이가 1038.37불 이렇게 나왔네요. 그리고 호텔은 10.25시간 근무를 똑같이 했고 시급도 35.38로 똑같고요. 그로스페이에서 세금 떼서 넷페이로 308.65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 12월 2주차에는 제가 면세점이랑 호텔을 합쳐서 실수령액이 1347.02달러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월 3주차 한번 볼게요. 12월 3주차에는 면세점에서 근무 시간이 22.75시간이었어요. 4일을 출근했는데 모두 평일이었기 때문에 기본 시급만 받았고요. 그로스페이가 747.19달러에 세금이 112불이어서 넷페이가 635.19불이었습니다. 확실히 평일에만 일하니까 내려가죠. 그리고 호텔은 근무 시간이 10.5시간이었고요. 시급은 35.54달러. 약간 미세하게 조금씩 달라지네요. 그로스페이가 373에 세금 56 떼어서 넷페이가 317.19달러. 그래서 종합하자면 12월 3주차에는 두 개를 합쳐서 952.38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최근 4주 동안 일을 하면서 벌어낸 총 수입은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4,451.15달러입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나 진짜 열심히 일했다 싶고 그러네요. 물론 누군가한테는 많은 돈이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정도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잡 그리고 소득에 관련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호주 워홀은 무조건 고시급이다 라는 말을 저도 워홀 오기 전에 정말 많이 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한국보다 일을 덜해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현실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주 워홀에서는 정말 일하는 만큼만 버는 것 같아요. 조금 쉬운 일을 적은 시간 동안 하면 당연히 적게 버는 거고요. 좀 육체 노동의 강도가 세고 힘든 일을 오랜 시간 동안 풀타임으로 하면 당연히 더 많이 버는 겁니다. 어찌 보면 정말 당연한 이치이기도 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단 1이라도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방법 한번 고민해봤는데요. 몇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본 시급 자체가 높은 직업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컨스트럭션, 건설 현장이나 타일, 클리닝, 웨어하우스 이런 직업들처럼 몸을 좀 상대적으로 많이 써야 되는 일들은 기본 시급 자체가 높은 편이에요. 만약에 수입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같은
같은 시간 동안 일을 해도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 레이트 자체가 높은 일자리를 타겟해서 지원해보는 것도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캐주얼을 여러 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캐주얼은 베이스 레이트 자체가 파트타임보다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안정성은 조금 떨어지더라도 시급이 상대적으로 파트타임보다 높죠. 그래서 단기간에 빠르게 돈을 모으는 데는 캐주얼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캐주얼을 여러 개 할 경우에는 뭐 하나 일을 관두더라도 타격이 적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스케줄만 잘 조정이 된다면 캐주얼을 여러 개 하는 것도 수입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캐주얼로 병행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휴일이나 야간 근무를 활용하는 겁니다. 주말에 일하는 포지션 아니면 아예 밤에만 일하는 포지션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바, 레스토랑 늦게까지 여는 뭐 이런 곳들이 있겠죠. 제가 일했던 바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애초에 오픈이 8시였기 때문에 저녁 레이트부터 받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녁 시간에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 페널티 레이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적 특성이 있는 곳들을 공략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런 곳들은 주류를 다루는 곳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RSA도 같이 따놓으면 좋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저의 잡 이야기와 실제 페이슬립까지 한번 공개를 해봤는데요. 저는 사실 벌면서도 이렇게까지 페이슬립을 자세하게 본 건 처음이라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새삼스럽게 재밌고 신기하고 그렇더라고요. 워킹홀리데이를 와서 정말 많은 분들이 다양한 일들을 하고 그에 따라서 다 다른 급여를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수많은 호주 워홀러 중에 1인 정도의 케이스로 생각하고 가볍게 봐주셨길 바랍니다. 혹시 다음에 또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도 유용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